대한민국, 반도체 세계를 지배하다 메모리 1위에서 파운드리 도전까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수십억 번의 연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2번 클릭하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성능의 핵심에는 작은 칩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 집에 있는 스마트 TV, 그리고 최신 전기차까지.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이 작은 칩, 바로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모든 반도체의 심장부를 장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무려 70% 이상을 한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마존 웹 서비스부터 구글 검색, 넷플릭스 스트리밍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SK 하이닉스가 무려 42년 만에 처음으로 DRAM 시장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기업 두 곳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양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챗GPT, 모든 AI 서비스, 그 뒤에는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아니 세계가 의존하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불가능했던 도전의 시작 마이너스 1983년의 기적 3분. 2-1. 모두가 비웃었던 그 선언. 1983년 2월 8일, 한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선언이 있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전격 발표한 거죠.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하겠냐? 기껏해야 조립이나 하는 나라가. 일본도 어려워하는 산업을 한국이. 돈만 날릴 뻔했다. 그럴만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요. 주력 수출 품목은 섬유, 신발, 가발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었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 격차는 최소 10년 이상이었어요. 2-2. 이병철의 미래 통찰력. 그런데 왜 이병철 회장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앞으로 모든 산업이 전자화될 것이다.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9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을 40년 전에 내다본 거죠. 2-3. 회사의 운명을 건 투자. 삼성의 결단은 가히 도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 투입한 초기 투자금만 1조 원이 넘었어요. 당시 삼성 전체 매출의 30%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1983년 경기도 기흥의 논밭에 한국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하는 도전이었죠. 2-4. 기술자도 없고 경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1983년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반도체 설계 기술자가 100명도 안 되었어요. 반도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높은 연봉으로 유치했죠. 이렇게 모인 젊은 엔지니어들은 문자 그대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주말도 없이 연구에 매달렸어요. 2-5. 기술 추격의 치열함. 경쟁사 제품을 분해해서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때로는 스파이 영화처럼 경쟁사 기술을 파악하기도 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한 치열한 추격전이었습니다. 물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 기적의 순간들 마이너스 한국 반도체의 전설이 시작되다 4분. 3-1. 첫 번째 기적 마이너스 64K DRAM의 충격. 1984년 11월 17일. 한국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삼성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RAM 양산에 성공한 거죠. 인텔이 1981년, 일본 기업들이 1982-83년에 성공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1-2년 만에 따라잡은 셈입니다. 반도체 사업 시작한 지 겨우 1년 8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세계 반도체 업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며 비웃었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3-2. 더 큰 기적 마이너스 1M DRAM 세계 최초. 하지만 진짜 기적은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1M DRAM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1메가비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용량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작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용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을 따라오던 한국이 갑자기 세계 최초를 달성한 거니까요. 이때부터 한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3. SK 하이닉스의 등장. 같은 해 현대그룹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의 전신이죠.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반도체 없이는 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 현대전자는 이천과 청주에 공장을 세우며 삼성과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해시태그 3-4. IMF 위기 속 역설적 성장. 1997년 대한민국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대량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과 현대전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반도체 투자를 늘렸습니다. 이를 역주행 투자라고 불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3-5. 세계 1위 등극. 2000년대 초 삼성전자는 드디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전자도 2위를 차지했어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NEC, 히타치 같은 거대 기업들이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 200억 달러에서 2010년 500억 달러, 2020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메이드 인 코리어 반도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메모리 반도체 절대 왕국의 완성 4분 30초. 4-1. 삼성전자의 압도적 지배력. 2024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665억 달러, 시장 점유율 10.6%였어요.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DRAM 시장에서 1위, NAND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놀라운 건 애플 아이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고객인 셈이죠. 4-2. SK 하이닉스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 그런데 2025년 반도체 업계에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DRAM 시장 1위를 차지한 겁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36%, 삼성전자 34%. 겨우 2% 차이지만 이는 업계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되었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오른 거니까요. 4-3 HBM의 게임 체인저. SK 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밀 무기는 바로 HBM 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였습니다. HBM은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10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요. AI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죠. 엔비디아의 H100 GPU 하나에는 HBM이 8개씩 들어갑니다. 그 HBM의 95% 이상이 SK 하이닉스 제품이에요. 챗GPT, 구글 바드, 메타의 라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AI 서비스가 SK 하이닉스의 HBM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4-4 AI 붐이 가져온 특수. AI 붐으로 인해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23년부터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2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HBM 특수 덕분이었죠.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4-5 마이크론과의 3파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3사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합쳐서 70%가 넘어요. 사실상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4-6 세계가 한국에 의존하는 현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70%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모든 서비스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은 전자기기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한국이 없으면 디지털 세상이 멈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된 겁니다. 새로운 전쟁터 파운드리 혁명 5분. 5-1 시스템 반도체의 거대한 세계. 하지만 반도체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CPU, GPU, AI 칩 같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대한 영역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메모리 시장은 약 1,50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약 4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거의 3배 큰 시장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파운드리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뜻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칩을 설계하면 TSMC나 삼성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5-2 TSMC의 압도적 지배.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가 넘어요.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의 모든 첨단 반도체가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 엔비디아의 AI 칩, AMD의 CPU까지 말이에요. 5-3 삼성의 야심찬 도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와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점유율이 17% 정도거든요. 삼성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5-4 3나노의 기술적 혁신. 그런데 삼성이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3나노 공정입니다. 3나노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입니다. 이미 원자 몇 개 수준의 크기예요. 202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GAA-8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PNFET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이에요. 전력 소모는 45% 줄이고 성능은 23%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5 수율의 벽.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었어요. 수율이란 전체 생산량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합니다. 3나노처럼 극도로 미세한 공정에서는 수율 확보가 매우 어려워요. 초기 삼성의 3나노 수율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TSMC는 안정적인 수율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어요. 일부 고객사들이 삼성에서 TSMC로 주문을 옮기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O-6 TSMC와의 치열한 경쟁. TSM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부터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삼성의 GAA가 앞서지만 양산 안정성에서는 TSMC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들은 여전히 TSMC를 선호하고 있어요.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O-7 2나노 경쟁의 시작.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더욱 미세한 2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2나노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미세함입니다. 원자 단위에 거의 근접한 크기예요. TSMC도 2025년 하반기 2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초미세 공정 경쟁이 시작된 거죠. O-8 파운드리의 미래. 앞으로 O-10년이 파운드리 시장의 진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2나노 이후에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TSMC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6. 반도체가 바꾼 세계 질서 3분 30초. 6-1 21세기의 석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반도체다. 20세기가 석유를 차지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는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불가능해요.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반도체 위에서 작동합니다. 6-2 반도체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결국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오지도 군사무기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서 급격히 몰락한 것도 반도체 때문이었어요. 최신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없었던 거죠. 6-3 한국의 전략적 가치. 그래서 미국, 중국, EU 모두 한국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한미일 반도체 동맹, EU의 반도체법 모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170억 달러 텍사스 투자, SK 하이닉스의 150억 달러. 미국 투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6-4 중국의 반도체 굴기.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SMIC, 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추격 속도가 무섭도록 빠릅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YMTC 양쯔 메모리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O-10년 후에는 진짜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6-5 기술 문명의 심장부. AI,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국방무기.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술이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기술 문명의 심장부에 서 있어요. 6-6 반도체 외교.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외교의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에요.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반도체 협력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한국 외교의 최고 무기가 된 거죠. 반도체 강국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준 건 분명합니다. 7. 미래로 가는 험난한 길 3분. 7-1 중국의 맹추격. 하지만 앞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추격입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어요.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5% 정도입니다. 아직은 낮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창신 메모리, YMTC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진짜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7-2 기술적 한계의 벽.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이 원자 단위에 근접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이제 이 법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GAA, 차세대 메모리, 3D 적층 기술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죠. 7-3 인재와 투자의 경쟁. 가장 치열한 경쟁은 인재 확보입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엔지니어를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을 2-3배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인재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정부도 K-반도체 벨트,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7-4 다음 10년이 승부처. 앞으로 5-10년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 기간에 누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패권이 결정될 거예요. 한국이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까요? 분명한 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의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해요. 8. 우리가 모르는 반도체에 숨겨진 세계 3분. 8-1 일상 속 반도체의 무한한 존재. 반도체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정말 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수백 개의 반도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만 수십 개의 칩이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에는 온도 조절, 재상, LED 조명 등을 위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세탁기에도 물온도 조절, 세탁 프로그램 제어용 칩들이 있고요. 자동차는 더 놀랍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도 평균 1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전기차라면 3000개 이상입니다. 엔진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에어백, 내비게이션, 오디오, 에어컨. 자동차의 거의 모든 기능이 반도체로 제어됩니다. 8-2 상상할 수 없는 정밀도의 세계. 3나노 공정이 얼마나 작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카락 굵기가 약 9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3나노는 그것의 3만 분의 1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는 이미 원자 몇 개 수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나노미터 정도니까 바이러스보다도 30배 이상 작은 거죠. 이런 미세한 회로를 어떻게 만들까요?
빛을 이용한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을 씁니다. 특수한 자외선을 사용해서 마치 사진을 인화하듯이 회로 패턴을 새기는 거예요.